그러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가운데 어제 김경수 지사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A4 한 장 반 장 정도에 되는 메시지인데 페북에 올린 글 말이죠. 네, 예.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대선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사람들, 발언 당사자, 반성 사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되지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뭐 이런 등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이거 안 된다. 뭐 바꿔나가야 된다 등등.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증오와 분열을 우리 모두가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요? 네. 별 관심이 안 갔습니다. 우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되게 중요한데 네. 김경수 지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말로 된 게 아니다. 네. 목숨을 걸고 이뤄낸 지지예요. 네. 그 칼침 맞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 전에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정치 검찰과 뜻을 같이 하면서 자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 하겠다. 내가 한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거를.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아무도 모르고 그때 팀까지 짰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인선까지 하고. 그런 동료들의 배신의 아픔, 뒤통수친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칼침을 맞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성과로 지지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무섭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뭐 그냥 이 정도였고. 네. 예. 그러나 저는 그 모두 다 발언할 권리도 있고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입니다. 근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대권 경정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대선 일정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흔들기보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 구체화하면 이런 거예요. 그 대표 그 구속시키겠다고 정치검찰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 그 사람들 내가 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저걸 실현하면. 두 번째로는 경선에서 지고 탈당한 사람들. 예,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다 내가 받아들일 거야. 네. 지금 이게 공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저 얘기를 실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누군가가는 포용의 정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포용의 정치 저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드시고 하십시오. 저는 비상계엄 하에 포용의 정치 반대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하겠다. 포용은 그 이후죠. 국민의힘이 재편되고 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내란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그리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당명도 바꾸고 뭐 그런 이후에 네. 다시 협치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분은 저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다 내란 종식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는 내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경제 성장에 예. 초점을 맞춘 정치를 하겠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갖고 하세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근데 저거를 제 식으로 해석하면 그 소위 경선에서 탈락한 친문들 그래서 나간 분들 저하고 친했죠 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지고 뒤에서 지금 작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명예회복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반대죠. 그리고 저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팩트를 잘못 알고 오히려 있다. 제가 보기에 이 정 과정에서 고등학교 안 나와서 고교 동창 없어서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서도 마이너여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건 이재명 대표예요. 모욕당하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볼까? 정말 다르구나. 네. 제가 뭐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세게 했는데 처음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김경수의 언어가 아니다. 누가 대신 써준 것 같다. 그 대신 써준 사람은 누구로 추정된다. 그래서 또 막 취재를 했더니 그건 아니다. 김경수가 직접 쓴 건 맞다. 본인이 쓴 거 확실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쓴 거냐 했더니 본격 행보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메시지다. 김경수가 많이 독해졌다. 예전에 김경수는 잊어라. 그리고 김경수가 선한 권력 의지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라. 그 제가 그러면 이번에 대선 출마하십니까?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마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견해가 다른데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선거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선거판에서는 후보가 을 중에 을이에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원래. 예.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다. 그건 선거 없을 때 얘기지. 네. 더군다나 본인이 후보가 될 것 같은 선거가 되면 뭐 누구나 다 시비 걸고 비판하는 을 중에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대선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헌재 탄핵 결정이 되고 조기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물론 법률적인 뒤처리는 남겠습니다만 내란 종식은 뭐 법적인 절차로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포용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힘 더군다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까지 다 포용하라? 그거는 불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포용은 민주당 그 신구 세력 간의 포용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진영 통합을 해라. 그래야 선거 이겨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이게 내란 행위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야당이 유리한 선거 지형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대선은 어떤 사유가 됐던 실시가 확정되는 순간에 51대 49의 게임이에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2017년 대선도 사실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42% 남짓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 합치면 52%예요. 만약에 1대1 구도라면 또 역시 51대 49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이니까 이거는. 그런데 민주당 신구 세력 간에 계속 불화가 계속되고 뭐 밀려난 사람들은 뒷짐지고 지켜만 본다 이래갖고 그래도 선거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판이 되면서 을 중에 을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뭐 친명 쪽에서는 약간 얄밉고 꼴배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야 결국엔 선거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요.